광고 또 하나 더 합시다. 예. 자, 요거. 뭔가요, 이거? 이게 바로 이제 손소독제. 손소독제? 일 것 같죠? 네. 일 것 같죠? 먹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게 지그시 쳐다보겠죠. 유자인 줄 알고 뿌려 먹으려 했어. 자, 바로 주방세제. 주방세제. 여기 주방세제는 이름이 주방세제예요. 자, 100% 천연 주방세제 살림이네. 살림인. 네. 자, 저는 김용민닷컴에서 먹는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살림인의 100% 천연 주방세제입니다. 네, 이분은 또 먹는 건 줄 알고 또 드셨다가 네네. 화장실 큰일 신세를 납니다. 면치 못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먹는 것만 판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자, 일부만 천연 성분이 들어가 놓고 천연 세제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 천연 주방세제입니다. 네. 아이 젖병은 물론이고 바로 먹을 상추, 딸기 등 채소와 과일까지 얼마든지 세척 가능한 100% 천연 주방세제입니다.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지구를 위해서 이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세제 사용 후 남는 잔류세제 섭취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뚝배기. 네. 뚝배기에서 이제 뭐 그 국을 끓이거나 뭐 그렇죠. 찌개를 맞아요. 끓일 때 말이죠. 처음에 그 거품이 많이 일잖아요. 예. 그게 그 세제를 남은 세제? 닦고 남은 세제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뚝배기 쓰고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물을 또 넣고 끓여야 됩니다. 그 흡수됐다가 나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잔류 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릇과 옷에 남는 잔류 세제는 입으로 들어가거나 피부와 접촉해서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일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평균 1년에 1인당 소주 2잔 분량의 세제를 마시는 셈입니다. 네네. 와. 자, 천연 세제라면은 모두 안전할까요? 천연 세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 원료를 1%만 사용해도 천연 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99% 거짓말 아닙니까? 자,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세제 혹은 그 천연 세제인 척하는 세제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깐깐하게 성분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림인 주방세제는 우리 식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줄 100% 천연 세제입니다. 피부에는 순하게, 설거지는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제품 전 성분 천연 100%, 찌꺼기가 남지 않는 강력한 세정력, 피부 무자극 테스트 완료 99.9%, 살균, 향균 효과, 밀폐 용기 및 김치 냄새도 잡아주는 이거 진짜 강력한 심각하거든요. 소취 효과. 네. 냄새 안 사라져요. 이거는 세제로 닦아도 말려도 냄새 잘 안 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 참 문제입니다. 강력한 소취 효과. 그러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소취 그렇죠. 효과. 아기 젖병부터 과일, 채소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세제. 게다가 김용민닷컴은 가격까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이거 씻으면은 정말 뭔가 음식을 네. 놓았거나 안 놓았거나 뭐 하여튼 이 그 전 상태로 돌아간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설거지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지금 네. 네. 도자기 그 상태 그대로. 네네. 그래요. 굉장히 이거 알겠습니다. 관심이 예.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 하여튼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가격 네. 이거 진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판매 정가가 26,000원인데 네네네. 인터넷 최저가가 8,500원인데 김용민닷컴의 최저가는 7,000원. 진짜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특가. 그죠? 이게 항상 이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사셔야 됩니다. 거의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요. 예. 일단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쓰세요. 아니, 그러라고 사실 뭐 저기 7,000원 이렇게 초특가 가격에 네네. 여러분들께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쓰면 되네요. 물 1리터에 2ml만 쓰면 된대요. 한 번 한 3ml,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요 네, 그 정도네. 정도만 많이 안 써도 된대요. 예. 그래요. 이거 뭐 100% 천연이면은 관장할 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게요. 아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편백 오일 뭐 네. 이런 걸로 만들어요. 생강, 생강 뭐 녹차, 이런 거. 감초, 네. 오렌지, 감귤.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사실 좀 제가 설거지를 하면은 집안에서 반대합니다. 왜요? 항상 거품이 남아가지고 참
정말 엄청난 아니 손은 약간 주부 습진이 오신 것 같은 비주얼인데 그죠? 예,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약간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안 하려고? 어떻게 알았어? 제 잔꾀입니다. 잔꾀예요. 저 아는 언니가 결혼해서 신혼부부일 때 집안일을 꼭 분배를 하고 싶었대요. 네. 근데 언니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청소였는데 음. 두 사람이 계속 버텼대요. 청소를 서로 하지 않고 급한 사람이 먼저 하겠거니. 그래서 언니가 끝까지 버텨서 형부가 지금까지 청소는 본인 담당이라고. 그때 아유, 버텼군요. 그때 버텨서. 네. 승리하셨네. 예.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승리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아까 뭐 가세현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거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플랫폼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또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느냐 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중요한 플랫폼이 유튜브 말고 하나 더 있죠. 이제 포털. 예. 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이 그 언론사와 이제 포털 관계에서도 이제 갑을 관계가 사실 정해져 있는 아 그럼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털이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날 이제 대한민국의 이슈가 정해질 만큼 굉장히 이제 포털의 이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정말 비판도 많았어요. 이 포털에 대해서. 뭐 난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좀 비판이 있었고, 포털이 지금 뉴스를 가져가는 게 맞냐?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 뉴스를 다루면서 뭐 공적인 통제 하나 안 받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반면에 뭐 이제 시장의 논리로 봐야 한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뉴스 관련돼서는 포털이 좀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미쳤는지 그때 이제 2015년에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만들었죠. 네.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매체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들어오고 또 어떤 매체가 쫓겨나고 또 그 매체 이제 생산 여타권을 이제 그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쥐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정해서 이게 뭐 제휴를 맺으면은 너네 왜 얘네랑 제휴를 했어? 너네 왜 얘네랑 제휴를 했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그럴싸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구가 있죠. 그럴싸한 기구를 만들어서 마치 이제 공적인 그런 수기와 논의 끝에 뭐 시민사회의 뭐 단합된 힘과 뭐 조직으로 마치 이 매체를 이제 선택하고 이 매체를 빼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뭐 알리바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2015년을 전후해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어도 뭐 그 전과 그 이유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네. 달라진 건 없다. 네,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포털을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도 엉망진창이고요. 이번에 또 한마디로?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박원수 시장 얘기를 했지만 이 사망 오보 관련돼서 확인도 안 된 기사가 계속 뭐 남발이 되고 쓰여졌는데 이것도 이제 포털 내에서의 생존과 좀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이름하여 뭐 이름 없는 매체들 거기서 이제 주로 이 보도들 월간조선도 나왔지만 이 보도들이 주로 나오긴 했는데 결국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로 노출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포털 창에 그 고인의 이름을 치면은 그 고인의 이름과 비슷한 유형의 기사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네. 나오는 그런 이제 아, 클러스터가 그렇죠. 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맨 위에 걸리느냐 아니면 맨 위에 걸리지 않고 관련 기사 16개 그 중에 하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 뷰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저도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이지 뷰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름 없는 언론들의 생존 목표와 전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 그러니까 뭐 사망 오보를 딱 내면은 그냥 뭐 취재가 아니라 그냥 검색을 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자기들도 이제 올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페이지 뷰를 계속 유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나라 언론의 뭐 문제가 언론사 자체에도 언론사 자체의 문제가 저는 한 80%라고 보지만 어쨌든 포털의 이런 좀 그 우리나라 기사가 유통되는 방식 여기에도 한 20%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포털에서 이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이 기구가 굴러져 왔는데 근데 이게 그 매년 한 번씩 그 위원들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2015년에서 2020년이니까 5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이 5기 평가위원회를 놓고 지금 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테지만
좀 이게 뭐 뉴스지효평가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맞냐라는 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 노조에서 나왔고 뭐 인터넷 그 협회에서 나왔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은 곳에서 좀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다 이게 기성언론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 어떤 뉴스를 넣고 빼는 포털에 넣고 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뉴스지효평가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현업 언론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가까운 자기와 비슷한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점수에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재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그 징계를 내리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누가 있는지 좀 보면요. 동아일보의 유덕영 기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현택 기자, 기자협회가 추천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필 또 기자협회는 조동을 보냅니까? 기자협회를 뭐하러 뉴스지효평가위원회 그 추천 기관으로 넣은지도 모르겠어요. 그 조동은 왜 넣은지도 모르겠고요. 현업 언론인 단체가 추천했다 이런 명분이 필요했겠죠. 네. 그리고 그 배성훈 매일신문 디지털 국장, 뭐 이성재 이데일리 디지털 미디어 센터장, 그리고 이경숙 서울신문 부국장,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이동혜 MBC 기자, 이주영 SBS 뉴미디어 국장, 김동민 YTN 디지털 센터장. 이렇게 재평가위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현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9명, 그리고 전직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출신의 허이도 위원이 있고요. 디지털투데이 대표를 지낸 이윤재 위원, 그리고 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현창국 위원. 그러니까 전현직 언론인을 포함하면 모두 12명의 네.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다 이 제휴 매체 소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매체들 새로 생겨난 매체들에 대해서 뭐 심사를 해보니까 뭐 들어와도 되겠어. 뭐 이 정도는 뭐 공정하게 했을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그 다음 카카오하고 네이버 안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언론들을 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특히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기자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네.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금지를 했던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기사형 광고. 아, 그렇죠. 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인데 기사처럼 쓰여졌는데 그 독자들한테 기만을 하고 이 광고를 기사인 것처럼 속여서 제공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 재유평가 안에서도 보는데 그런데 이 짓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조선일보예요. 그래요. 네, 이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걸 보면 지난해에 그 한국 광고 자유 심의기구 심의 결정 자료를 분석한 그 언론개혁 대시보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기사형 광고로 가장 많은 주의 경고를 받은 언론사가 조선일보, 무려 976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새끼도 그러면 돈을 저기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광고를 써서 광고를 우리가 보여주는 봐줬으면 거는 우리가 봐주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사를 싣고 그쪽으로부터 조선일보가 광고를 받지. 그렇죠. 돈을 받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요새 그 뭐죠? 하여튼 그 게임만 보면 이제 광고 보면 리워드 주는데 나 맞아. 그렇죠. 한 번 볼 때마다 네. 얼마씩 주는데. 얼마씩 주는데 근데 어쨌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선일보가 1등이고 그 뒤이어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664, 매경이 622, 아시아투데이가 358, 그리고 그 중앙일보가 340건이었는데 이 전직 중앙일보 기자도 있죠. 현직 조선일보 기자도 있죠. 만약에 이 재유평가 회의 안에서 아마 뭐 소위를 따로 구성을 할 테지만 만약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기사형 광고를 냈다. 조선일보가 우리 이제 포털 제휴와의 약속을 어겼다. 조선일보를 쫓아내자라고 하면은 포털에서 쫓아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거기 안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저 제휴평가위원회에서 돼서 그 포털에 걸리는 게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도 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사를 제공하고 뷰수가 높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포털에서 수익의 일부를 언론사들한테 그거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 CP 제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제휴라는 게 있는데 뭐 검색 제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주진 않아요. 그 돈을 주진 않고
이제 그 아예 그냥 통째로 옮겨줬는데 이른바 예전에 이제 네이버 뉴스 스탠드 지금은 이제 네. 언론사에서 그 네이버 화면에 들어가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언론사에게 주어지는데 그 권한이 주어진 데에는 매년 그렇게 이제 사용료 그러니까 기사 제공료를 이렇게 줘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대형 언론사들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네. 큰 언론사들은 그게 지금은 수익원 광고가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지금 수익원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다니까 거기서 빠지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근데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뭐랄까 하여튼 작은 규모의 언론사인데도 좀 굉장히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저널리즘을 좀 추구하고 좀 그런 언론사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언론사들은 잘 못 들어가고 그렇죠. 막상 안에서 그냥 뭐 진짜 뭐 깡패처럼 행동하는 애들은 쫓겨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5년 동안 쭉 이어지고 반복되어 왔던 너무 거죠. 포털 뉴스 1, 2, 3위는 진중권 코멘트입니다. 보니까. 진중권이 뭐 대단하다고 그 진중권 멘트가 그렇게 항상 1, 2, 3등이야. 진짜 그나마 예전에는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는데 네. 이게 뭐가 그냥 그 사실 그냥 뭐 이렇게. 그 라디오에서나 아니면 뭐 그냥 어떤 뭐 잘 나가는 팟캐스트에서 아 우리 1등으로 띄웁시다 하면 1등으로 띄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취약한 구조. 네, 맞아요. 그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시간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급속히 상승되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급상승 검색어니까. 예, 그게 많이 검색된 게 아니에요. 많이 검색된 거는 뭐 예수, 성경 이런 거야. 오늘의 날씨 뭐 이런 거요? 그치? 날씨 이런 거. 그냥 오늘의 운세. 아니. 네. 1, 2등이 뭐냐면은 오늘의 운세. 네이버에서 1등은 다음. 다음에서 1등은 네이버. 항상 1등이에요. 그걸 꼭 쳐서 들어가려고 그죠? 네, 그럼 찍어도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예수 뭐- 성경 그거는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조사 때 보면 아. 항상 1등이 성경이었어. 그렇죠. 예.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구글은 모든 기사들이 검색이 돼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거기는 AI 기능을 써가지고 좀 뭐랄까 하여튼 검색한 거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것을 지들 나름대로 제시는 추천해주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포털들이 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앞부분의 뉴스를 편집해서 보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포털들은 앞부분의 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뭔가 좀 뭐랄까 하여튼 가짜 뉴스가 딱 쓰면은 뭐 오보가 딱 나면은 오보를 쓴 언론사가 물론 상당 부분 잘못이 있지만 결국 이제 포털은 아무런 이제 그거를 검증할 능력 없이 이 기사를 포털에 내보내게 되고 그럼 이제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구글의 가장 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포털에 전송했다가 우리 국내 언론들이 삭제하는 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네. 있죠. 구글에 흔적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로 추적을 하죠. 네, 그렇죠. 아, 반대로. 실제로 근데 많이 본 뉴스를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 보시면 나오는 숫자랑 실제로 많이 본 뉴스의 그 뭐 조회한 숫자를 보면 그 많이 본 뉴스 그렇게 많이 본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떤 매체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큰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은 그냥 내쫓기게 아. 되는 거고 기사를 큰 잘 쓴다 언론사는, 하더라도. 네, 큰 언론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민중의 소리가 좀 그런 경우였는데 네. 민중의 소리가 뭐 하다가 걸렸냐면은 그 연예 기사 네. 어뷰징 하다가 이 연예 기사에 어뷰징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어뷰징 하다가 민중의 소리도 이제 저기 페이지 뷰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건 그쵸. 민중의 소리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진보 언론도 다 똑같고. 다 그렇게 해. 네. 사실.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량의 기사,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조중동이 똑같이 쏟아내고 있었다. 지네들은 더 많이 했으면서 민중의 소리를 제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민중의 소리만 제재가 되고. 근데 구성이 뉴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쫓겨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하여튼 뭐 뉴스지오 평가위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그런 기구를 만든던지.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니냐. 포털이 그냥 뉴스를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포털이 뉴스를 할 거면 제대로 사회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포기를 못 하죠. 그 돈인데. 제일 제가 그 포털 뉴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다 느끼는 거지만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이제 브리핑 같은 걸 준비한다고 네, 맞아요. 이렇게 원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가끔 포털 메인에 새벽에 무엇이 뜨는가를 보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분야별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IT, 네. 과학. 예. 이 새벽에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거의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분야의 그 매체가 뭐냐면 조중동이에요.
새벽 한 3시에서 그때 기사 올라와서 그런 거 그 아니에요? 5시 사이에 모든 거의 한 80~90%에 해당하는 많이 본 기사 섹션에 조준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정치 기사. 아, 그날 아침에 들어오는 기사들이, 그러니까 조간에 나오는 기사들 그 시간에 많이 그러니까 올라오죠. 그게 롤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그게 개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연합뉴스의 기사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쵸. 포털에. 비중은 압도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뉴스 기사는 뭐 어쨌든 막 그 조선일보 기사를 내면 이쪽에서 난리, 뭐 한겨레 기사를 내면 저쪽에서 난리,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통신사 좀, 뉴스를. 그냥 네. 스트레이트를 그러니까 연합뉴스 이제 올리자라고 올린 건데 이게 예전에는 연합뉴스만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실 왜곡이 일어나는 또 그런 현상도 벌어졌어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분명히 네이버는 그 메인 그 화면에 그 자동으로 롤링된다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비중은 그 기사 비중, 배치 비중은 연합이라든가 통신사를 많이 배치를 해요. 근데 새벽에는 그렇게 롤링하고 통신사 기사를 많이 배치한다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많이 본 기사 섹션은 전부 조중동인지 전 매번 이걸 볼 때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이버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겠지만 저는 매번 그 원고를 새벽에 쓸 때마다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포털에 필요한 거는 뭐 제휴평가위원회 뭐 6기, 7기 이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뉴스를 포기하던가 아니면은 뉴스를 할 거면은 본인들이 언론 중재에도 가고 그렇죠.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 지는 방식을 쓰던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 네, 라고 좀 생각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유튜브나 뭐 팟빵도 마찬가지고요. 저작권 위반하면은 그 개인이 책임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플랫폼사, 아, 그 유튜브와 팟빵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또 지난번에 누구야 김남국 의원이 출연했던 팟캐스트 관련해서 그 제작자를 고발을 했잖아. 소용없어요 그거. 그거 다 무혐의로 났잖아. 아, 걸리면 팟빵을 걸어야지. 아, 네. 감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니 저기들 플랫폼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서버에서. 네, 어쨌든 올라간 사- 팟빵에서 나간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리는 팟빵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팟빵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유튜브는 저작권 걸리면. 유튜브도 마찬가지. 저작권이 같으면은 바로 내립니다. 아, 그 못하게 락이 딱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음. 근두님께서 예. 그 진중권 관련 기사도 네이버 검색 순위는 항상 상위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저도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 새벽에 원고 정리를 하러 딱 했는데 진중권이 무슨 말을 한 거야. 근데 정치 기사에 그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한 6, 7개가 제목이 앞에 진중권. 아, 그런 경우 가끔 이게 있어요. 무슨 새벽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몇 번씩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네이버가 그런 공작을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네. 않아요. 그냥 어떤 그 공작이 가능하게끔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다. 상식적으로 새벽에 봤을 때 네. 이상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길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마음이 무거운 날이고요. 네. 좀 속 시원한 뭐 재미있는 혹은 뭐 정말 상쾌하고 통쾌한 그런 날은 없는지 싶은 생각도 들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누구보다도 박원순 시장의 가족이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요. 뭐 자기 명예가 실추가 되건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어요. 가족은 뭡니까 이게? 가족이 무슨 죄예요? 지난번 안희정 지사 모친상 관련해서 한 그 페미니즘 단체가 성명을 냈는데 성범죄자 가족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연좌제 아닙니까 이건? 그 성범죄 저지르는데 뭐 어머니가 뭐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매도하려고 한 건가요? 의도는 모르겠네. 이건 난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돌아가신 분
장례 당일에. 응?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나는. 응? 이런 인권도 있나? 이런 인권도 있나? 응? 이런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나? 이런 뭐 피해자 보호가 있나 싶네. 예. 저 분개함을 또 슬픔을 또 허망함을 참 감추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 자 오늘 저 관훈 나이트클럽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